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에리스 머티리얼즈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보다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까지 시장이 상승을 했던 이유, 그리고 시장이 또 견인을 했던 주도 섹터는 결국 AI와 반도체였습니다. 당연히 매매를 하든 뭐 단타를 하든 뭐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AI와 반도체 정도만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들어갔더라면 충분히 또 큰 수익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까지 뭐 시장이 정말 뭐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이런 대세 상승장이라면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테마 뭐 섹터 가릴 거 없이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돈이 유입이 되는 이런 게 결국 한정적이고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현재와 같은 시기에서는 일부 이슈가 있는 테마와 섹터들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그쪽 테마와 섹터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결국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대략 코스닥도 꾸준히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AI 반도체 쪽도 완전히 조정을 받고 크게 하락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특히나 이제 HLB라든지 코스닥 내에 있는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상승에 힘입어서 현재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시적인 이런 반등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다음 주에 있을 금리 결정, 이 금리 결정이 아마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할지언정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실망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까지 많이 올라왔다면 이런 실망감 때문에 결국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제 연착륙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정말 좋은 시장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컨센서스라든지 각종 실적이 발표된 이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특히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해서 실적이 상당히 낮게 가이던스가 측정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1분기 중에서는 또 2월 중순부터 해서 3월 중순, 3월 말까지 해서 시장이 좀 충격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는 어제 보여드렸었죠. 기술주의 상대 강도가 이제 닷컴 버블 수준까지 올라왔다.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는 좀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특히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너무 안 좋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마 이렇게 큰 충격이 오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 이런 지표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일단은 오늘 나오는 거는 이제 PCE가 발표가 되죠. 오늘 나오는 PCE는 이제 작년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실업률, 이 고용지표와 관련돼서는 실업률이 꾸준히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월에 발표가 될 소비 지출 지표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예상치보다 하회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실업률도 같이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소비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소비와 관련돼서는 2월 달에 나올 지표들에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LS 머티리얼즈 지금 수익 중이시라면 오히려 나오시는 게 진짜 좋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높게 물렸다라고 하시면 일시적으로 반등은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결국 앞전에 터졌던 이 거래량을 제외하고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터진 구간이 이 37,000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고점 구간에서 역시나 한두 달 정도 계속해서 횡보를 했던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37,0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는 매물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매물이 많이 쌓인 위치 안에서 시장도 하락하고 지지라인을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가 나왔다는 것은 던져지는 물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급락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37,000원 이탈하고 나서 크게 하락을 한 거예요. 자, 반대로 반등이 나올 때는 이런 투매가 나온 위치까지는 대부분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 투매가 나온 위치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중간 지지 구간을 이탈했던 시기가 바로 35,000원에서 34,000원 구간들이죠. 그래서 현재 위치 이제 시장에 일시적으로 반등 나오게 되면 34,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난 좀 더 지켜보고 싶다 그러시면 3만원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 너무 좋긴 한데 물려서 들고 가기보다는요, 우리가 손절할 수 있을 때 손절하고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하고 바닥에서 다시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회비용이라는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반등 나올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 구간마저 이탈을 한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대략 갭이 만들어졌던 24,000원과 26,500원 구간까지는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 번호로 이제 숫자 2번, 자 2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거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잘 대응을 하셔서 잘 또 나오셨으면 좋겠고, 이제 3, 4월 달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종목들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와 관련돼서 보고서는 제가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빨리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